자, 주제 통합 6강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강의 찍는 그 지문들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고전적 공리주의에서 행복을 설명하는 제1원리인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부재는 행복을 쾌락과 고통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현대 공리주의자들에게는 제1원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지금 이 글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화제가 이거야. 후생이라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후생이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대학, 공부, 수능 준비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이 이제 물론 살기 싫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삶의 목표 같은 것, 어떤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예. 자, 그리고 이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혹은 관련된 모든 대상들. 자, 대상은 모든 대상들. 여기에서 현대의 공리주의는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모든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할 수 있을까? 누가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까지? 직접적인 영향까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현대 공리주의자마다 그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어떻게 공평하게 고려돼야 한다. 이를 공평성의 원리 보편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들이 어떻게 돼야 돼? 공평하게 영향을 줘야 된다. 자, 계속 보죠. 현대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 앞에서 공평무사해야 하며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해야 된다.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같은 얘기죠? 여기서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대상의 후생이 똑같아진다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니까 평등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대상의 후생 가치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도 대학에 대한 목표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다들 서울대 가고 스카이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목표는 각각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시복의 대학만 가도 만족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그거에 불만족스러운 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만 어느 누구의 후생도 다른 누군가의 후생보다 본질적으로 더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 공평무생하다라는 것은 어떤 게 더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소중하다. 자, 어떤 행위자가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 나와 타인의 입장을 바꿔보려는 태도는 도덕 판단을 용이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나와 타인의 입장 바꾸기는 동서고금에 익숙히 잘 알려진 황금률, 그러니까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적 황금률을 발전시켜 나와 너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법칙, 보편화 가능한 판단, 공평한 관망자 혹은 이상적인 관찰자 입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후생을 고려하면서 똑같이 후생이 이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다만 누구나 다 그 후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중하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거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게 공평무사의 개념이 되겠네요. 자, 보편주의가 후생의 대상에 관한 논의였다면, 자, 대상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논의는 이제 그 후생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였고요. 총합주의는 후생의 선택에 관한 논의다. 총합주의란 A의 후생과 B의 후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총합이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을 선택한다는 것. 총합, 이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따라서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 대상자들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들이 가져올 후생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인식의 시작은 고전적 공리주의자 벤담의 쾌락계산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담은 쾌락들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령 쾌락에 뭐가 있어요? 양적 차이에 의해 이게 있다라는 거지. 쾌락이 30인 것과 쾌락이 100인 것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대상들에서 얻게 되는 쾌락은 합산될 수 있고 가장 많은 쾌락을 가져올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벤담의 쾌락 계산법이죠. 이러한 벤담식의 총합주의적 관점은 자칫 공리주의적 도덕 판단을 단순한 수학적 계산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떨어뜨리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에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계산이 수학 공식에 의한 계산처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대상들 간의 후생 비교는 외부로 드러난 다양한 종류 형태뿐만 아니라 대상의 마음속에 담긴 다양한 취향 열망을 아는 것에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최대 합계란, 도덕 판단, 선호의 순서, 만족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빵은 쾌락이 1, 뭐 밥은 쾌락이 3, 라면은 쾌락이 5, 야식은 쾌락이 1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된다. 현대 실험 심리학, 신경과학에 몸담고 있는 철학자 그린은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쉬우나 행복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즉 대략적인 계산에 의한 후생의 총합이 공리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후생 계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의 공리주의는 관련된 모든 대상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고려하고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 이게 이제 가글이 되겠습니다. 현대의 공리주의, 즉 공평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를 보도록 할게요. 묵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신이 살던 당시의 중국을 마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처럼 묘사했다. 그러니까 묵제가 살았던 이제 시대적 상황, 이런 게 어떤 건지 보자는 거죠. 당시 중국은 전국시대의 혼란기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도덕 질서는 문란하고 경제 기반은 파탄이 나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그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자신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 보고 해결책으로 홍리제의 겸의 비공을 주장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시한 요 세 가지, 홍리제의 겸의 비공,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자, 봅시다. 자, 먼저 홍리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게 하는 것을 일으키고,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해로운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와 해는 행위의 결과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편안함 또는 경제적 부와 같이 이로움을 주면 이고 해로움을 주면 해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거야. 좀 문제가 있죠. 과정이나 수단 이런 건 보지 않으니까. 따라서 법과 행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도 이이고 근검절약하여 간소히 장례치는 것도 이야. 이로움을 주니까. 묵자는 이란 의로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홍리제의 근본이 되는 가치적인 덕목으로 겸해를 제시했다. 자, 이제 두 번째 겸해는 이렇게 돼 있죠.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한 인간 윤리 규범이면서 실천해야 할 덕목. 이게 뭐예요? 겸해야. 우리의 윤리 규범이면서 실천해야 될 것. 겸해는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시하면서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사랑의 질을 달리하는 차별애와는 상대야.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운 사람만 좋아하는 게 차별애죠? 그것과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겸해야. 그러니까 보편주의, 앞에서 우리가 봤던 가에서의 보편주의하고도 좀 비슷하죠. 후생 이런 개념하고 묵자는 겸해에서 애의 의미를 더 구체화했는데 애가 이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애는 이가 있어야 돼. 자, 이롭게 해주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너무 이렇게 좀 이익 우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묵자의 겸해는 천하백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인류애면서 혈연과 지연 등의 친소, 가깝고 먼과는 무관한 사랑이었다. 이게 친소라는 거는 가깝다 멀다 이런 단어예요. 자, 마지막으로 묵자는 비공을 통해, 자, 이제 비공 제시했죠. 계속되는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추가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의로 보았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야. 그는 전쟁의 승자이든 패자이든
전쟁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익을 바라고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반대죠, 비공은. 묵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여 발생하는 전쟁은 가장 큰 불의이며 겸해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비공을 주장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가 말한 비공은 타인의 소유 생명을 침해해서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겸해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겸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겸해에서 파생하는 결과. 그래서 홍리제의 어떤 근본이 겸해고 그 다음에 겸해에서 파생된 것은 비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가나에 대한 설명 바로 가겠습니다. 2번 체크하세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주장의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합주의, 보편원리, 그다음 후생 이런 것들이 뭔지 가. 나에선 세 가지 개념이 나왔었죠. 홍리제, 겸해, 비공.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뭡니까? 총합주의예요. 총합주의. 자, 벤담은 쾌락의질을 정확히 계산하여 쾌락들을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쾌락의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건 힘들죠. 이게 이제 이거는 총합주의가 아니죠. 벤담이 말하는 이제 전통적 공리주의고 고전적 황금률 논법의 변형을 적용하여 이걸 변형을 적용해 사회의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을 더욱 아니야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거죠.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공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에 나옵니다. 그리는 후생의 최대 합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후생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된다. 이게 총합주의라고 볼 수 있죠. 정답 5번입니다. 자, 3번 나를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묵자는 이와 겸해를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구분했다. 그렇죠. 겸해, 이게 의다. 피해를 주면 불이다. 묵자에게 의로운 정치는 혈연전 친수하고 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묵자는 전국시대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고 본 거예요. 묵자에게 국가의 경제기반 회복과 사회질서 확립은 겸해의 실천을 위한 전제였다. 자, 놔두시고요. 비공의 원리가 겸해에서 파생된 것은 비공의 원리가 타인의 일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타인의 생명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겸해에서 파생된 게 비공이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왜 그럴까요? 겸해의 개념을 보세요. 겸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한 윤리규범이면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자, 그러면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야? 사회 질서 확립이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경제기반 회복과 사회 질서 확립은 겸해의 전제다. 아니지. 겸해를 통해서 사회 질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 인과관계가 잘못됐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문제. 자, 보기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땡땡국 정부는 쓰레기 매립지의 포화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국가적 문제네요.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역 3곳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자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A, B, C 지역의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쓰레기 매립지가 설치된 악취 환경 문제로 주민의 삶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반발하죠. 정부는 쓰레기 매립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며 쓰레기 매립지 설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며 설득합니다. 정부의 설득. 하지만 주민들은 복지 예산을 늘려도 쓰레기 매립지로 설치로 인해 삶의 질이 나빠진 것은 변함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 심지어 반대 시위 중에 ABC 지역 주민 간에도 상대 지역 주민에게 쓰레기 매립지 설치를 받아들이며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기적이죠. 이런 거를 님비 이렇게 얘기하죠. 쓰레기 매립지 장소 선정을 위한 갈등이 지역 간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자, 보기 분석을 봤네요. 자, 1번 볼게요. 현대 공리주의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쓰레기 매립지 장소 선정이 지역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각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후생, 이익만 생각하는 지역 이기주의. 오케이. 현대 공리주의에 따르면 정부가 A, B, C 지역을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쓰레기 매립지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후보지 지역 주민들만을 후생의 대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국어 문제 보다 보면 이 보조사, 도만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후보지 지역 주민들만 후생의 대상이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국가적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면 지금 이 쓰레기 매립지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야? 국가의 문제고 전 국민의 문제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네요. 자, 나머지 선지도 봅시다.
현대 공유주의에 따르면 정부의 설득에도 반발이 있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 설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높일 수 있는 후생 수준이 쓰레기 매립지 설치로 인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후생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즉 손해니까. 그러니까 총합주의에 따르면은 대략적으로 봐도 합이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묵자에 따르면 정부가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라는 건 땡땡군 국민들의 이의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2번, 4번 부딪히는 거잖아. 자, 묵자에 따르면 ABC 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차별해라는 건 뭐죠? 자기하고 가까운 것만 사랑하는 것.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겸애. 이게 필요하겠죠. 예, 지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5번 문제 좀 이상한 문제죠? 주제 통합 독서라 뭐 다양한 관점으로 읽는 건데 읽기의 과정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눈다. 읽기 전, 그다음에 여기가 읽기 중, 그 다음에 여기가 읽기 후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선지 내용 보시면 됩니다. 공리주의를 화제로 서양의 공리주의에 대한 글과 동양에서 서양의 공리주의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한 글을 찾아서 두 글을 읽기로 결정했다. 읽기 전. 이럴 수 있죠. 자, 그 다음 가에서 보편주의는 누구의 후생이든지 똑같이 소중하는 입장. 맞죠? 묵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 불이다. 그치? 손해를 주면 불이죠? 오케이. 가의 총합주의의 관점에서 나의 홍리제를 본다면 이익을 고려할 대상을 가정, 마을, 주민, 국민 전체로 확대한 가정은 홍리제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아니지. 홍리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지. 근데 왜 나타날 수 없어? 3번 틀렸습니다. 가의 공유주의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후생을 증진한다는 것을, 나의 묵자는 행위의 결과가 이를 가져온 것을 중시한 점에서 공유주의와 묵자의 주장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결과도 결과만 좋으면 바람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단이나 과정은 좋지 않은데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의 내용을 읽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행위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읽은 후에 적용을 해봤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통합 독서 6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